자, 좀 더 가보자. 자, 이제 또 최대 최소. 자, 이번에는 뭐야? 축의 위치를 모를 때. 자, 축의 위치를 모를 때인데 원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축이 제한 범위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없을 때로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귀찮아. 너 이제 구간 나눠가지고 막 1번, 2번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가장 이제 단점이 귀찮은 거야 사실. 뭐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자, 귀찮아서 이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주면, 자, 보통 이제 대칭축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축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1차항에 미정계수가 있다는 거야. 자, 1차항에 미정계수가 붙어버리면 축이 결정이 안 되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야? 축을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니까 결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축의 위치를 모를 때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1차항에 미정계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야. 포함한 항들을, 자, 포함한 항들과 그렇지 않은 항들을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해서 풀면은 경우를 안 나눠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녀석의 단점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는 없다. 근데 높은 확률로 풀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이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이게 단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모든 문제를 이대로 하면 다 풀 수는 있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잘 다 알고 있었다가 적절하게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게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52번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줘. 자, 52번을 방법 1대로 한번 풀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축의 위치가 뭐니까? 축의 방정식이 K지, K. 자, 그래서 이 K라는 것이 제한된 범위에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나누어서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 자, K가 이 이상인 범위에 있을 때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을 때야. K가 이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축이 K인데, 자, 만약에 K가 2보다 같거나 큰 쪽에 있으면은 2가 왼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2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한된 범위가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최대값이 뭐가 된다? 요 K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제곱이 돼서 K제곱. 자, 요 녀석이 최대값 16이다.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K가 뭐가 있다? 4가 있다. 아,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말했네.
최대 최소는 이걸로만 풀어야 돼.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는 방법이 없다. 자, 내가 말한 이 두 번째 방법은 방정식에서의 활용. 자, 이거는 방정식에서의 활용할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자, 최대 최소는 방법 1밖에 없어. 자, 미안하다. 자, 최대 최소는 방법이 없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K가 2보다 작을 때에는 무슨 말이야? 자, K가 이렇게. 2가 여기 있다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2 이상이니까 이렇게 재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가 어디다? 2에서 최대.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4K-4. 아, 이 녀석이 16. 자, 그럼 K가 5인데 K가 5는 돼, 안 돼? 제한 조건을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K는 4거든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거는 살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방정식 나오면은 자,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최대 최소는 무조건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만 한다. 자, 그러면 다음이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2. 자, 뭘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57번. 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뭐래? 의미 아닌 실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 이상의 실수. x, y. 자, 이거를 가지고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었어. 자, 첫 번째 역할은 뭐야? y는 1 빼기 x로 한 다음에 얘를 뭐야?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역할. 자, 이 녀석이 갖는 첫 번째 역할은 이거. 자, 두 번째 역할은 뭐야? x, y가 둘 다 0 이상의 실수니까 제한된 범위가 걸리겠지. 자, 당연히 x는 0 이상일 것이고, 자, x가 가장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가장 커지면 x, y가 둘 다 0 이상이야. x가 가장 커지는 최대값이 뭐야? 1이겠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 이를 찾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 그렇지? 자,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 자, 따라서 자, 문제에서 2x제곱, 3y제곱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y를 뭐라고? 1 빼기 x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미지수가 x 하나로 줄어든다. 자, 간단히 해보면은 뭐래? 5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인가?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뭐야?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와 같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를 줄이는 역할,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자, 그러면 마무리. 자, 얘는 축이 어디야? 축. 자, 너희들 축 빨리 찾는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고 생각하면서 좀 하시고, 이거를 어느 세월에 이걸 완제를 띄워가면서 하냐. 근데 나중에는 나도 지금 그냥 굳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생각하면서 얘를 찾진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라는 얘기야. 너무 늦어 지금 축 찾는 게. 그냥 5번에 3인 거야, 맞지? 일단 연습을 1창의 절반이라고 생각해. 1창의 절반. 그 다음에 부호 바꾼 상태에서. 그렇지? 그냥 x제곱 빼기 4x 시작되는 거는 그냥 2인 거야, 축이. 맞지? 4에 부호 바꾼 4의 절반이라고. 이런 단순 작업을 아직까지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2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자, 너무 느려. 자, 축 찾는 거 중요하니까 좀 빨리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가 0부터 1이니까 뭐야? 왼쪽으로 조금 더 멀리. 오른쪽은 조금 더 가까이. 자, 위에까지가 제한된. 그래서 최대값 m은 0에서 0 최값이니까 3이고. 자, 최소값은 5분의 3일 때 너무한데? 뭐식이냐? 25분의 9, 15분의 9. 그러니까 5분의 6 이렇게 되네. 자,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자, 쓸데없는 거 정리하지 마시고 네모 칸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수학 아니야. 수학이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학은 아니야. 이걸 모르면 어차피 이걸 못 쓰는 거야. 그렇지? 이게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것만 막 적지 마시고. 자, 칸이 한 칸 남았으니까 62번까지 하나만 더 보자. 자, 그럼 얘는 자, 10이 좀 그지같이. 자, 이 녀석이 1일 때. 녀석이 1일 때. 자,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좀 그지같아. 자, x 더하기 y 더하기 xy. 자, 이 녀석의 최소. 자, 이게 문제네.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식을. 자, 근데 문제에 질문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 뭘로 해석한다? 근계관? 합이랑 곱. 그렇지? 근계관까지는 아니고 좀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이상식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 가지고 추측하기 힘들지. 그냥 x, y에 관련된 식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합이랑 곱 사용해라. 근데 내가 이게 오늘 처음 가르쳐준 것 같지만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 뭐야? 문제에서 수학에서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원래 대칭식의 의미는 x랑 y를 서로 뒤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식을 수학에서 대칭식이라고 해. 자, 그런데 뭐 그런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냥 예쁜 식 있잖아, 예쁜 식. 너무나 대칭적으로 예쁜 식. 이렇게 딱 오마다 딱 삐죽하는 거 원하는 거 없이 딱 어떤 예쁜 모양의 식. 자,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대칭식을 다룰 때에는 항상 합이랑 곱을 사용해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 자, 근데 지금 그게 그냥 은연중에 다시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식을 보면은 자, 이제 합이나 곱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식을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 녀석에서 3xy를 뺀 거지. 자, 이항을 해가지고 뭐야? 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냥 합과 곱으로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라. 자, 그런데 실수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뭐가 돼?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0 이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등식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즉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x, y와 x 더하기 y의 관계식이 생깁니다. 식이 생긴 거고
얘를 안다는 말은 뭐야? 한 종류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x, y의 제한된 범위가 걸려. 자, 뭐라고? x, y의 제한된 범위가 마 3분의 1이야. 이상이야.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뭐야? 결론이 뭐야? 얘를 x, y에 대한 이차함수 나타낸다. 이런 느낌.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요 녀석의 값의 거 찾을 건데 얘를 x, y로 바꾸기 좀 쉽지 않은데? x 더하기 y로 통일해야 되나? x 더하기 y로 통일하자. 얘를 x, y로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수를 2차인 걸 1차로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반대로. 자, 그러면 x 더하기 y에 자, 얘를 x, y로 정리하면 뭐가 돼? 1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1 넘긴 다음에 3으로 넘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복잡해 보이니까 x 더하기 y를 t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 자, 1이라는 이차함수가 돼.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한 종류로 통일. 자, 원래 계획은 xy에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xy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xy에 대한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아쉬운 대로 x 더하기 y로 바꿨어. 자, 그러면 이 t의 제한된 범위 구할 수 있을까? t의 제한된 범위. t의 제한된 범위. 구할 수 있을까? 요거 x 더하기 y의 제한된 범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어? 자, 이 제한된 범위만 찾으면 딱 끝났는데. 못 구하자. 못 구해? 자, 이 녀석의 제한된 범위. 못 구하나? 없으면 제한 범위가 없으면은 그냥 이 이차함수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되거든. 없나? 자, 일단은 그냥 하고 내가 좀 더 생각해볼게. 이거는 내 시나리오랑 좀 다르네. 자, t에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는 내가 쉬는 시간 좀 찾아볼게. 자,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은 초속값이 언제야? 그러면은 2분의 3t니까 t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야? 3분의 2 16분의 9 8분의 3 이라서 최소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4분의 8 더하기 57. 일단 이렇게 가자. 일단 이렇게 가고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는 내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쉬는 시간 찾아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적고,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있어. 자, 65번.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4? 몇 개가 있는 거지?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이랑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BC. 그림 밑에 있고, 그래서 P라는 점이 지금 점 A에서부터 곡선을 따라가지고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인다. 자, 그 범위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P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이야? 1이랑 2인가? 그러니까 즉 제한된 범위 A의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다.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주고 있는 거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 A의 제한된 범위를 찾았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을 뭐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돼?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B를 소거해가지고 자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아마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돼? B만 바꾸면 돼. 근데 A, B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뭐야? B가 그냥 A제곱 3A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를 넣어주면 뭐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축이 몇이고? 1이고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같은 거리만큼이네. 자, 그래서 최대값은 0에서가 구하기 쉬우니까 3. 자, 최소값은 1에서 2. 아, 뭐야, 5번까지 있어. 자, 하나 더.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아, f 마사가 0이다. 이건 그냥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 자, 나가 중요하지, 나. 모든 x에 대해서 자, fx가 f-2 이하입니다. 자, 그 말은 뭘까? 그 말은 뭘까? 자, 이게 중요한 거지. 뭐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인 뭐야? 2로 블록한 2차 함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겠지. 너무나 당연히.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축이 마이너스 2고. 자, 그런데 그럼 마사할 때 0이니까 뭐야?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fx를 띄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실수 이제 그 다음에 실수 p에 대해서 진짜 유형은 이 다음부터네. 이 다음부터가 이거야. 자, 우리가 얘를 나중에 최대 최소 함수라고 해요. 최대 최소 함수. 자,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 연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각
최소를 그냥 말 그대로 인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별다른 특이한 뭔가는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자, 이게 P에서부터 P 더하기 2까지의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 이 fx의 최소값을 이제 찾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충분히 작은 데에서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fx를 그냥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 대충. 자, 비율을 보려고 하는 수도 없고. 자, P가 충분히 작은. 자, P가 요쯤이고, 그래서 P 더하기가 요쯤이고. 자, 그래서 이런, 자, 요런 제한된 범위를 본다. 자, 요 제한된 범위에서 뭐야? 최대값은? 최소값은 뭐가 돼? P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P에서의 함수값을 요 P의 위치에다가 찍어줘. 그래서 이 구간을 연속적으로 쭉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 P부터 P 더하기, P부터 P 더하기. 당분간은 계속 어디에서? P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을 P의 위치에다 계속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런 규칙성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냐면 상상을 해보면 요때가 될 거야.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지면서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자, 요때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P에서부터 P 더하기, P에서부터 P 더하기. 자, 계속 뭐야? 여기 P에서가 최소가 되겠지. 자, 계속 이렇게 타고 오다가 자, P에서부터 P 더하기가 되면 뭐가 돼? 구간이 이렇게 잘리겠지. 자,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여기야. 자, 그런데 P랑 P 더하기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가 바뀌어. 자, 어떻게 돼?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고, 자, P 더하기가 요쯤에 있어. 자, 그럼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잘리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는 최소값이 뭐야? 여기지. 자, 이 값을 어디에 위치에다가? P의 위치에다가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상상이 돼? 자, 그러니까 P가 좀 더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요 값을 여기다가. 자, 근데 이게 무슨 규칙성이 있냐면 여기에서의 값을 뭐야? 두 칸만큼 왼쪽으로 미루는 거야. 구간의 길이만큼. 자, 그래서 이 곡선을 두 칸만큼 왼쪽으로 미룬 그래프가 여기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G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별다른 건 없어. 진짜로 P에서부터 P 더하기까지를 구간을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계속 찍어주는 거야, P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지금 P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P에서의 최대값이 지금 3이라는 말은 뭐야? 자, 일단 여기,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3이라는 거지. 맞아?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자, 축으로부터 좌우로 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함수값이 3이라는 거야. 축으로부터 좌우로 1만큼 떨어진, 자, 여기 마3이랑 여기 마1. 이런 데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3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fx가 뭐가 될 것이다? 자, 마사랑 0에서 만났으니까 초고창 a 아직 모르니까 x 더하기 4랑 x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3이야. 자,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f의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최대값은 4.
여기는 뭐 그다음 중요하진 않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100번 저기 앞에 있는 거 쳐다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내가 옆에 돌아다닐 때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빨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다. 자, 적당히 하시고 저기 밑에 70번 풀어보면서 한번 해봐. 자, 한 칸 남았으니까 한 개만 더 가자. 자, 근의 분리네, 근의 분리. 이거는 배웠던 내용이니까 바로 간다. 자, 지난 시간에 근의 부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버렸어. 뭘 보면 된다? 세 가지. 판별식과 축의 위치와 그 다음에 함수값 보면 된다. 함수값 보면 되는데 자, 두 근 사이에 상수값이 있으면 문제할 때에는 뭐만 보면 된다? 함수값만 봐도 충분한 결과가 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그거 보자. 1번. 자, 한 근이 -1과 1 사이. 자,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x축과 요 사이에서 한 점 만나고 한 점 뭐야? 1보다 큰 쪽에서. 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지금 두 근 사이에 뭐야? 두 근 사이에 상수값 존재하네. 자, 그러면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 다 무시해도 되고 뭐만 하면 된다? 함수값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다면 자, 뭐만 봐도 된다? f(1)은 양수이고 f(1)은 음수이고 자, 요것만 봐도 충분한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럼 f(1)은 뭐가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그다음에 더하기 2에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m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지? 3m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F1은 뭐가 되지? 1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M 뭐가 되냐 4 더하기 3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야 돼?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큰 거니까 뭐야? 3보다도 크고 3분의 1보다도 커야 되니까 뭐야? 둘 다 만족하는 거야? 3보다도 크고 3분의 1보다도 커야 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3보다 크다. 자, 한 번 더.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중근도 생각해야 돼.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야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실 이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때는 뭐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딱히 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줘. 중근도 허용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를 다 봐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뭐가 됩니까? 짝수 판별식. 오케이. 자, n-1로 공통인수 묶어보면은 n-1 빼기 2니까 n-3 이렇게 되고 0 이상. 자, 두 번째. 자, 축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보다 커야 될까? 그치? 사이. 자, 축의 위치는 뭐야? 2분의 n 빼기 1. 자, 1 사이.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는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양수고.
아까 마이너스 1에서가 요거지. 그다음에 1에서도 양보죠. 자, 이거를 다 만족하는 거죠. 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수직선에다가 먼저. 자, 첫 번째 조건은 1 이하와 3 이상. 그 다음에 얘는 풀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3 사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자, 일단 여기로 쭉 펴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고. 자, 그러니까 모두 만족하는 거 여기네. 3분의 1과 1 사이.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한 문제씩. 정도는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그러면 어디까지냐? 베이스 이거 그 80번까지. 베이스 캠프는 10번까지. 그 다음에 베이스 교재 1-2인가 지금? 이거 마무리지 지금. 이걸 해와야 되는데 한 문제씩 어떻게 풀어줘야 돼? 아니면?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빠르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자. 그 유신이는 유신아? 유신아? 유신아 이제 일어나. 유신이는 저기 밑에 있는 거 한 개씩 빨리 풀고. 자, 베이스 교재 빨리 나눈 것들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유형 4번부터였나? 유형 4번까지 한 건가? 15부터 479부터 채점을 응? 하고 유신이는 베이스 교재에 해당사항 없으니까 요거 숙제 80번까지네. 80번 가지고 아까 그 유형 몇 시간이냐? 이거? 그 제한된 범위 못 푼 거. 60몇 번, 그거 60대 초반이었는데 유형 유형 15는 일단 제외. 유형 15는 내가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곱셈 하는 거지, 곱셈.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앞에 있는 거에다가는 가로줄, 뒤에 있는 거에다가는 세로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자, 위에다가는 2a 더하기 ab. 자, 밑에 있는 거는 5a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우변은 자, 얘도 연산 이렇게 하면은 자, 위에는 뭐가 되고? 1 더하기 2a. 자, 밑에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래서 둘이 이제 같아지려면 이게 2a랑 2a 똑같이 있으니까 ab가 1이고. 자, 밑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같다. 같다냐면 뭐야?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가 있지?
근데 아예 몰라 상관없겠네. 자, 물어보는 게 세제곱 세제곱 이거니까. 자, 얘는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 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의 1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 4.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계간 일단 알파 베타 합은 마 4. 곱은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제곱 이건 그냥 하라는 얘긴데. 뭐가 된다?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베타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거에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 이렇게. 마사의 제곱이니까 16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12, 4, 6 이렇게. 그리고 저기 490번에 행렬을 1, 2, 1, 2로 바꿔서 해. 자, 그 다음에 495번. 자, 행렬을 이렇게 연산을 고변산을 했을 때 의미가 생긴다고 했어요. 의미가. 자,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의미 한번 발견해 볼까? 자,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어요. 자, A2랑 그 다음에 BG를 곱해가지고 더했어. 자, A2는 뭐가 돼? A2는 자, 일단 계산을 보면 A2랑 BG인데, 자, A랑 BG는 뭐를 의미해? A는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산 볼펜. 맞지? 자, 그 다음에 BG는 뭐가 돼? BG는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산 연필. 자,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유진이가 P 문구점에서 산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보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 성분은 뭐가 되겠어? 항상입니다. 여기는 민기라는 아이가 P 문구점. 그죠? 여기서 살 때 이제 지불해야 되는 금액.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유진이가 Q 문구점. 여기는 민기가 Q 문구점. 자, 이런 의미를 각각 가질 것이다. 납득이 되나? 자, 그래서 지금 A, B 곱한 행렬의 1, 2성분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1, 2성분이면은 요거네, 요거. 1, 2성분. 자, 의미하는 거는 자, 민기가 P 문구점에서 살 때 지불해야 됩니다. 자, 민기가 P 문구점이니까 2번이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명 499. 자, 곱셈에 대한 성질 뭐야?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교환법 실무 하나. 근데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네. 자, 문제에서 A, B, C랑 그 다음에 C, B, C 계산을. 일단은 자, 순서 바꾸면 안 되니까 A 빼기 C에 B, C 이렇게 묶는 거 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보자. 자, A에서 C를 빼면 뭐가 돼? A에서 C를 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사 이렇게 되나? 자, 그 다음에 B는 C는 자, 이거 진짜 relief 하나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보자. 보면 0, 0이니까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 마사니까 바로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0 마이너스 1이고 0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6이니까 2, 12 마이너스 30, 12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8. 자, 1번이 정답. 아무튼 교환만 안 되니까 순서를 막 바꾸지 마.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자, 다음 505까지 한번 끊어서. 자, 주행률 AB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곱셈 공식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뭐라 그랬지?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지. 한다는 게 행렬에서는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돼. 자, 원래 얘를 제곱해보면 뭐야?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a에 b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합쳐 쓸 수 있다는 말은 뭐야? ab가 ba랑 같아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뜻을 우리는 그냥 뭘로 받아들이면 된다? 교환이 성립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냥 해야지. 자,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한 거야. 자, 순서를 바꿔서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때려야 돼. 자, 위에 있는 거는 뭐가 되지? x 더하기 y. 자, 하나씩 맞춰보자. 얘는 x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래서 일단은 y가 나왔다. y가 마이너스 1이네.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y. 자, 얘는 y 더하기 2. 자,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야? x가 뭐가 되냐? 마3 이렇게 되나?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가볼게. 자, 밑에 있는 한 문제지. 그거 아니에요? 느낌이 좀 별론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막 하지 않았나? 아니 그냥 행렬을 가지고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거기다 행렬을 입히는 거지. 근데 행렬을 막 지금 PQRS AB를 PQRS를 쓰면 안 된다니까. PQRS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A 물통에 B 물통에 자 물이 A만큼 있고 B만큼 있었는데 시키는 대로 좀 따라가는 거야. 자, A 물통에 3분의 1을 퍼내었으니까 3분의 2 A만큼이 나왔을 거고 이런 거 봐.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이만큼이 더 줬을 거고.
자, B물통에 2분의 1을 퍼 날렸으니까 뭐야? 여기서 절반이 남아있겠지. 자, 여기다가는 그 절반이 더해졌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럴 때 물통의 양을 A-라고 했으니까 얘가 A-, 얘가 B-. 맞아? 자, 그러면은 A-B-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간단히 하면은 뭐가 돼? 3분의 2에다가 6분의 A 더하면 뭐가 돼? 6분의 5A 여기가 6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B니까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연산이 되면서 A-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내고 싶고. 자, 다른 것들은 괜찮나? 자, 일단 좀 더 갈게. 나머지 한 번 해석한다. 자, 이제 행렬의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뭐였었어? 여기에 있는 A 옆에 있는 2A 3B와 자, 또 A 옆에 있는 2AB. 자, 얘를 조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야? AB를 만드는 거야. 자, 이러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조합한다는 말은 뭐야? 덧셈 뺄셈 상수배 정도 하라고. 얘네들을 가지고서 덧셈 뺄셈 상수배. 연산을 해가지고 얘를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 감각이 좀 필요한데, 자,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4A 4B니까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게 가장 적합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아, 여기다가 얘네들을 더하고 자, 4분의 1배를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분의 1에 자, 얘는 계산하면은 2, 5. 자, 얘는 마이너스 2, 3이고. 자, 그러면 뭐야? 0, 8인데다가 4분의 1 뺐으니까 0, 2. 이렇게 되겠구나. 자,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단위행렬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 단위행렬. 자, 514. 자, 이거 단위행렬은 뭐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항렬이야.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내가 뭣도 좀 증명까지는 못하겠지만 뭣도 좀 알고 있어요. 자, A, B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한다? A, B가 자, E와 관련돼서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한가? 자, A가 뭐야? E와 E로 표현된 식.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과 같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B가 A 더하기 E야. 자, 이렇게 E로 이제 표현되는 두 관계야. 자, 그러면은 A, B는 뭐와 같아? A에다가 A1을 더한 거니 곱한 거니까 A 제곱 A가 되겠지. 자, B, A는 뭐가 돼? B, A는 A 더하기 2에다가 A를 곱한 건데 얘도 A 제곱 더하기 A가 되니까 같이 나옵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A가 B와 E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관계면은 A, B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관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다? E에서부터 따라서 나온 거지. E가 애초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데였기 때문이다. E 자체가 뭐야? A도 A이고 EA도 A가 되도록 하는 행령이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E와 관련된 식들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됨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자, 문제에서 자, 이걸 구하래. 자, 여기서 뭐야? A랑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뭐야? 마치 곱셈 공식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맞지? 자, 그러면은 얘는 정리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A 세제곱 빼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A 세제곱을 구하긴 해야 되겠네. 아, 빡세다. 일단 A 제곱은 그러면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0 그다음에 4. 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그러면 여기 세조까지 넣을 수 있지.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0 그다음에 8. 자, 그래서 여기서 1을 뺀 거니까 0 마이너스 14 0 7 이렇게 돼요. 몇 개 남았냐 이제? 하나, 둘, 2개 남았네. 쭉 가자. 자, 이제 합답형 참인 거 고르시오.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라고 그랬지? 행렬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곱했을 때 0이지만 뭐야? 둘 다 0이 아닌 행렬이 있을 수도 있다. 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본다 라고 했었어. 자, 실수에서는 두 실수의 곱이 0이라고 하면은 뭐야? 실수 차원이 아니라 복소수에서 되지. 복소수에서도 자,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라고 하면은 뭐야? 적어도 둘 중 하나에는 0이 있다. 자, 이게 복소수에서 성립하는 식인데 자, 행렬은 그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기억보자. A 더하기 B가 0이면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야? B가 A. 자, B가 상대방으로 표현되는 식. 그렇지? 이렇게 돼 있네. 그 말은 뭐야? 교환 성립한다는 거지. 자, 꼭 E가 없어도 되는 거지. 자, A, B가 서로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돼. 너무 당연한 거지. 자, A, B는 뭐가 되는 거고? A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지. B, A도 뭐야? 마이너스 A에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자, 이게 상대방과 E로 표현된 식이라는 말은 E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걸 보고 바로 교환 성립. 자, 니은. 자, 이거 나왔네. 뭐야? 딱 봐도 A, B 곱이 0이 되고 A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뭐야? B가 꼭 0이 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대표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 B를 곱한 게 A이고 그 다음에 B, A를 곱한 거는 B래. 자, 그러면은 A 제곱은 A랑 같아지는. 자, A 제곱을 만들어야 돼. A 제곱 어떻게 만들면 되지? A 제곱.
자, 여기다가 A를 한번 곱해볼까? 오른쪽에다가. 자, 그러면은 A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여기 BA가 B니까 여기 BA를 B로 바꿀 수 있나? 여기 BA를 B로. 뭐가 되지? A, B가 되나? 근데 A, B는 A라고 했으니까 또 A랑 같아져. 그래서 뭐야? A는 A 제곱 같아져. 자, 마지막. 자, KLM에서 나오네. 왜 안 나오나?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마지막이네. 자, 보다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자, 뭐가 성립한다? A 제곱에 A 더하기 D에 AD 마이너스 BC. 자, 2. 자, 얘가 성립합니다.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가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A를 특정 지을 수는 없다. 자, 심지어 얘를 만족시키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 얘를 만족시키는 것들 가운데 얘가 2도 되거든. 자, 2도 되는데 그러면 2, 0, 0인데 자, 얘는 뭘 만족해? 얘는 헬리미턴이 뭐야? A 더하기 D가 4잖아. 이거 만족해? 마이너스 1?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관계식으로 A를 특정할 수는 없다. 헬리미터 만족하지 않아. 아무튼 쓰지 말아라 함부로. 자, 그러면 자, 526. 자, 얘는 행렬이 A가 주어진 거니까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뭐가 돼? A 제곱 빼기 A 더하기 D니까 3A.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2. 자, 얘가 성립합니다. 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이 녀석이가 구하는 거 마치 뭐와 같다? 마치 뭐와 같다? 얘를 얘로 나눈 몫을 찾는 거랑 같다. 라고 배웠지. 물론 행렬에서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x에 대한 식일 때지. 구하는 거랑 같으니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칸이 없네. 자, 그러니까 자, 개수만 쓸게.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 자, 1을 1 3 마이너스 1. 자, 이거 나누면 자, 1 자, 빼면은 1 6. 자, 그럼 1 빼면은 9 마이너스 5. 자, 9A 마이너스 5. 자, 이거 항등식과 나무 정리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
베이스 교재는 마무리까지 해서 오시면 됩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특강 다시 시작인 거 알지? 파이팅!